안녕하세요. 다독이는 밤 강가입니다. 여러분은 사랑을 믿는 편이신가요? 이 권총사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끝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작가가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꼽는 책이기도 하고 또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에밀 아자리의 자기 앞에 생 준비했습니다. 이 책의 주인공인 모모와 로자 아줌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굉장히 낡은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습니다. 매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삶도 녹록지가 않았는데요. 이 로자 아줌마는 매춘부가 낳은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. 이 모모도 그 중에 한 아이였는데 가끔씩 엄마가 찾아오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모모를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이 로자 아줌마도 가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. 이 로자 아줌마는 젊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끔찍한 경험을 안고 살아갑니다. 지금도 악몽을 꾸고 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겨우겨우 이 수용소를 탈출해서 매춘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힘들게 모은 돈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뺏기고 맙니다. 이 어렸을 때 굉장히 꿈 많았던 소녀는 지금은 늙고 병들고 또 가끔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뚱뚱한 할머니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. 이 모모와 로자즈마가 살고 있는 파리 외곽의 주변 사람들 역시도 삶이 평탄치는 않습니다. 한때는 권투선수였지만 지금은 여장을 하고 매춘을 하고 있는 룰라 아줌마가 있고 또 양탄자 행상을 했었던 하멜 할아버지도 등장합니다. 나이지리아에서 온 호주, 은다도 있는데요. 이처럼 이 책에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민자, 또 유색인종, 매춘부, 노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모모의 말처럼 세상은 모두에게 공평하지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모모는 특유의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아이였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. 특히 이 하밀 할아버지와 모모가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밑줄을 긋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여기에서 그 유명한 구절인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? 라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. 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또 이 로자 아줌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이 모모의 마음과 달리 로자 아줌마는 점점 병들고 있었어요. 급기야 죽음에 임박하게 되는데요. 이 로자 아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고 이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. 이 지하로 갔었던 이유는 이 로자 아줌마가 가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기억 때문에 공포에 떨 때 이 지하로 내려가서 숨었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지하는 유대인 둥지로 불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마지막 안식처로 모모는 이곳을 떠올리게 됐고 아줌마를 데리고 내려갑니다. 모모는 지금까지 아줌마가 자신을 돌봤듯이 이제는 자신이 아줌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. 이 사람들이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이 지하실 문을 열기 3주까지 이 모모는 아줌마 곁을 지켰습니다. 목숨은 끊어졌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이 아름다운 이 소설을 쓴 이 에밀 아자르의 실제 이름은 로맨가리였습니다. 로맨가리는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 작품이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인 곤쿠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로맨가리는 기존에 이미 이 상을 한 번 수상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 상은 한 명이 평생 한 번밖에 못지 못하는데 이 필명으로 책을 내는 바람에 이 로맨가리는 이 상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. 이 로맨가리가 가명을 썼던 이유는 자신에게 어떤 혹평과 또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프랑스 문단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.
이 사실은 나중에 로맨가리가 권총자살로 마감한 후에 그의 유서를 통해서 에밀 아자르가 곧 로맨가리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. 사실 이 대목만 봐도 이 작가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고 삶 역시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로맨가리는 모스크바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왔습니다. 처음에는 공군으로 일을 하다가 프랑스 외교관으로 활약을 해서 미국의 프랑스 총영사까지 지내게 됐고요. 또 이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로도 활동을 했고 또 영화 감독으로도 일을 했습니다. 결혼은 프랑스 보그지의 편집장이었던 레슬리와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 도중에 미국의 여배우였던 진 세버그를 알게 돼요.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로맨가리는 레슬리와 이혼을 하고 진 세버그를 선택합니다. 당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둘 다 부인과 또 남편이 있었던 상태였고 또 이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났었기 때문인데요.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었고 또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진 세버그가 인권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히피나 또 불황자들을 집안에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헤어지고 또 만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. 중간에 이 진 세버그가 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임신이 흑인의 아이라는 그런 FBI의 루머가 돌면서 이 두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진 세버그는 이 아이를 사산하게 됩니다. 이 두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헤어지고 마는데 이 자기 앞에 생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설정은 아마도 이 진 세버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. 이 로맨가리는 진 세버그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고 또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어떤 헤어지긴 했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애증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 진 세버그는 자신의 자동차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고 나중에 로맨가리 역시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두 사람 다 비극적인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요. 물론 이 로맨가리는 자신의 권총 자살과 진 세버그의 죽음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 세버그의 죽음이 이 남자에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로맨가리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지만 일평생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어요.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고 또 사랑 없는 인생은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. 특히 이 책, 이 자기 앞에 생이 특별한 이유는 한 차원 높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가령 왜 결혼을 하느냐는 그 질문에 행복이나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기쁨과 행복도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지만 고통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이 함께라는 말은 더욱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꼭 핏줄이 아니더라도 또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 보편적인 사랑의 연대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자기 앞에 생이 아닐까 싶고요. 사랑에 회의감이 들 때, 또 사랑을 믿지 않게 됐을 때, 혹은 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자기 앞에 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다음에 그러면 또 만나요. 추스!